오늘날 세계에서 한 나라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수호자는 어떤 조약이나 동맹도 아닌 군대라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해만으로 15억의 강국인 중국과 떨어져 있고 역사적으로 매우 어려운 관계를 유지해온 일본에게 전투 준비군 문제는 매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3,000대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한 중국의 함대를 견딜 수 있는 초현대식 전투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4-2+ 세대에 속하고 이 전투기는 대부분 제2식과 제11B 전투기이고 이미 5세대인 제20 전투기가 있습니다. 중국 전투기와 일본의 전투기의 비율은 6대1로 일본인들에게 끔찍합니다.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가 이 진정한 위협적인 존재에 맞서려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일본은 어떤 종류의 항공기를 만들 예정입니까?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군의 주력 전투기는 미쓰비시 중공업과 미국 로키드 마틴이 공동 개발한 F-2 포격기입니다. 사실 F-2는 F-16의 대폭 수정된 버전입니다. 그 비행기들은 심지어 약간 다른 실루엣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것은 미국 것보다 약간 큽니다. 일본은 총 97대의 F-2 전투기와 200대의 구형 F-15J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일본은 노후화된 F-2 세대 4+ 항공기를 미국의 프레데터인 5세대 F-22로 대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항공기 모델의 이름으로 2개를 더 추가하는 것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97년 미국 의회는 F-12 랩터를 수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의 큰 관심에도 불구하고 첫 세대인 이 전투기에 사용된 기술은 너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프레데터는 생산에서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실험적인 X2, 신신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2016년 첫 비행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후 로키드 마틴은 F-35 라이트닝2와 F-22 랩터 디자인을 하나의 항공기에 결합하는 매우 과장된 해결책을 일본 국방부에 제시했습니다. 일본인들은 현명하게 이 위험한 프로젝트를 거절했습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평가한 결과 일본인들은 예상 밖이지만 가장 올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5세대 전투기를 만들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즉시 다음 6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현대 항공기가 만들어질 기간 동안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미국의 번개, 즉 F-35 항공기로 자신들을 커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2018년 이즈모형 헬기 2척 주문과 동시에 로키드 마틴 F-35A 63대와 F-35B 42대를 구매하는 요청을 보냈습니다. 일본 해군에서 가장 큰 함정인 이 함정을 F-35B 전투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FX로 명명된 6세대 전투기의 개발에 480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90대 그러한 항공기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한 부당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5억 3,300만 달러가 될 것입니다. 비행기 한 대에 5억 달러가 넘어요. 그 돈이면 F-35를 3배 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그런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투기 90대의 조종사가 270대보단 적게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일본군은 돈보다 인력이 부족해요. 그들에게 270대라는 수치는 480억보다 위협적입니다. 둘째, FX에 들어가는 돈은 대부분 일본 기업에 돌아갈 것이며 일본을 더 이상 미국 기업과 수출 정책에 의존하지 않는 인류 군사 항공, 우주 강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세대 일본 전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자연스럽게 선두 개발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총 1000개 이상의 모든 일본 회사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입니다. FX가 F-22보다 클 것으로 가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고질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사이즈는 국방부가 이 항공기의 항속 거리가 매우 길고 탑재량이 크기를 원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전 모델에 비해 FX는 유압 시스템을 전기식 작동기로 대체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스텔스 전투기의 선실 디자인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스텔스 항공기를 설계할 때 내부 무기실과 공기 흡입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강성이 불충분하여 유압 시스템 배관 설치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전기 작동기는 전기 배선을 통해서만 연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없앴습니다.
항공기 무게 감소도 달성됩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 FX에는 몇 가지 기술과 제조 방법이 구현될 예정입니다. 특히 복합 재료 접합을 위해 잠근 장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루미늄 합금과 탄소 섬유 강화 폴리머가 엔진의 열차폐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FX의 전신인 F2 전투기는 날개 아랫부분에만 탄소 섬유 강화 폴리머를 사용했습니다. FX에서는 전체 동체가 탄소 섬유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스텔스 항공기 탐지를 개선하기 위해 FX는 전자 스캔된 액티브 그리드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이 항공기는 자기 방어, 무선 주파수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며 필요하다면 즉시 전파를 끌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레이더는 접근하는 미사일의 전자장치를 프라잉하는 극초단파 무기 모드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를 높이기 위해 FX는 전파를 흡수하는 물질 외에도 스텔스 플라즈마 안테나 기술을 사용하여 전파를 편향시킬 예정입니다. 안테나는 전기적 제어를 통해 물리적 특성을 변경할 수 있는 임시 플라즈마를 생성함으로써 작동합니다. 안테나가 활성화되면 메시지를 송수신할 수도 있습니다. FX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두 개의 XF9 엔진으로 구동됩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추력 수준은 애프터버너가 있는 11톤과 16.5톤입니다. 이것은 F-11 랩터의 F-119 엔진보다 약간 적습니다. 동시에 FX는 미국의 것보다 무거워 속도와 기동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엔진에는 3차원 추력 벡터의 노즐이 장착될 예정이어서 러시아제 수호이 57과 같은 F-12보다 뒤지지 않고 높은 기동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FX는 6기의 ASM-3 대함 미사일로 무장할 것이며 이 미사일은 동체 내부에 배치될 것입니다. ASM-3는 마하 3 이상의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최대 400km의 거리에서 목표물에 명중합니다. 레이더에 마이크로파 무기 모드도 있어요. 각 FX 전투기는 정찰 장비나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최대 3대의 드론을 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드론은 FX의 공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유인 항공기가 적의 공격에 취약할 가능성을 크게 줄일 것입니다. 이 항공기는 또한 고속 데이터 전송 기술인 IFCF를 포함할 것이며 이는 일본 전투기와 미국 전투기가 그들의 센서를 결합하여 시야를 벗어난 미사일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야심찬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기체 설계와 시스템 통합에 있어 록히드 마틴의 기술적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F-22와 F-35 전투기의 레이더 단면을 줄이기 위해 회사가 사용하는 다른 기술뿐만 아니라 전파 흡수 물질에 대한 조언이 거의 틀림없이 포함될 것입니다. 일본은 또한 특히 그루먼 슈퍼 호넷, E-2D 어드밴스드 호크아이 장거리 레이더 탐지 및 제어 항공기, F-35 멀티 센서 분산 조리개 시스템에 널리 사용되는 센서와 네트워크 전쟁 기술과 관련하여 노스럽 그루먼의 생각을 선택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한 특히 전자전과 자기 방어 자산을 간섭할 목적으로 영국 BAE 시스템즈사의 설계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BAE는 F-35 라이트닝의 AN/ASQ-239 전자전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일본은 2024년에 최초의 FX 시제품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첫 비행은 2028년에 이루어지며 2035년에 운항을 시작할 것입니다. 보다시피 도쿄는 6세대 전투기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그러한 기계가 사람에 의해 조종되지만 여러 무인 드론과 함께 작동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술은 이미 러시아인들이 5세대 전투기 수호이 57을 위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무거운 무인기 수호이 70 헌터를 시험했고 2024년부터 부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유도 추력 진로는 미국의 F-22와 러시아의 수호이 35 및 수호이 30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구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6세대 전투기는 기존의 5세대 기계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까지 이용 가능한 정보로 판단하건대 전적으로 탄소 섬유로 만들어진 동체와 통제된 플라즈마의 사용으로 인해 항공기의 스텔스는 상당히 증가할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혁신은 미사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마이크로파 무기의 등장입니다. 이게 대략 그 정도예요. 이 정도면 차세대 비행기라고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이 6세대 전투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이 동영상 아래 게시물에 여러분의 생각을 쓰세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저희 채널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흥미로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